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를 하다 보면은 아주 재밌고 신기한 일이 있어요. 뜬금없이 그날은 그 아이템만 주로 연락이 온다.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배경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 아이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락이 오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제가 그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또 그 무렵에 공모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어제는 폐기물에 대해서 갑자기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폐기물에 대해서 평소에도 뭐 공부를 해놓고 몇 번에 걸쳐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이제 성공적으로 대행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몇 번 했다고 해서 다 입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학습.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일 반복학습을 많이 한 게 화장품 책임 판매업, 화장품 제조업, MSDS, 또 여성기업 확인서 뭐 등등 이제 민간 자격증, 국공립 어린이집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복 학습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집중적으로 연락들을 주셔서 어제 이제 또 심화 학습을 스스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기물은 이제 보관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처리업도 있고 그러는데, 행정사로서 또 이민경 행정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입니다. 수집 운반업이라는 거는 폐기물을 모아서 운반을 시켜서 뭐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재처리하는 업체로 이동시키는 그런 업이 이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락을 주셨을 때 저 폐기물 수집 운반업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무슨 수집 운반업입니까? 그러면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폐기물이라는 범위 안에도 생활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지정 폐기물 중에서 의료 폐기물, 사업장 비배출 폐기물, 사업장 배출 폐기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눠집니다. 그 폐기물에 따라서 이제 환경부가 소관하는 거, 그러니까 환경부는 환경청이죠. 지방환경청.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가 나눠집니다. 여기서 지정 폐기물이라든가 지정 폐기물 중에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방환경청에서 담당합니다. 이것은 이제 환경물질, 오염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배출물이기 때문에 환경청이 소관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생활 폐기물, 건설 폐기물, 사업장 비배출 폐기물, 사업장 배출 폐기물,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지자체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되죠. 이렇게 수집 운반업을 했을 적에, 그러면 이제 생활 폐기물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여기 여러 가지 재활용 쓰레기라든가 이런 쓰레기들이 이제 생활 폐기물이고,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은 건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고, 또 뭐를 철거했을 때 나오는 폐기물, 이게 이제 바로 건설 폐기물이고, 사업장 비배출 폐기물과 사업장 배출 폐기물, 사업장에서 이제 우리 그 사무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많은 물질이 나오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무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근데 카테고리를 사업장 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 폐기물과 배출 폐기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민경 행정사가 주로 역점을 둬서 대행을 맡아서 하는 것은 생활 폐기물, 건설 폐기물, 사업장 비배출 폐기물, 사업장 이제 배출 폐기물, 이걸 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생활 폐기물에 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경쟁이 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조달청 입찰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번 그
폐기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지자체에서 공모를 하게 되죠. 이왕 하고 있는 그런 업체와 이제 계약 기간이 뭐 종료된 시점에 공모를 하게 되다 보니까 2년, 3년 뭐 이렇게 그 기간에 신청을 해야지 본인이 신청하고 싶을 때 그냥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자본금도 4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제 점이 있기 때문에 생활 폐기물을 도전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과거에는 생활 폐기물 사업이 굉장히 이권 사업에 해당돼서 이제 그 국회의원의 후원자의 상순위, 그 윗순위의 후원금을 많이 내는 그런 분들이 이제 생활 폐기물을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김영란법 이후에 이제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조달청 입찰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생활 폐기물을 이제 수시로 의뢰받아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고 이제 건설 폐기물과 사업장 배출 폐기물, 이게 이제 주력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폐기물을 이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운송 차량, 수집 운반업이니까 운송 차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이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연락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사업 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렵다 보니까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더 어려운 것은 운송 차량입니다. 운송 차량을 이제 한두 대 갖고 뭐 나도 수직 운반업을 해봐야지 라고 도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지자체에 따라서 또 그 수직 운반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량의 대수가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3대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반 저기 사무실 이제 사업장 배출 폐기물 같은 경우는 토탈에서 4.5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건설 폐기물은 3대 이상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반드시 한 대는 25톤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아주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락 주신 분도 이제 차가 5대나 있어서 자신 있게 나는 건설 폐기물 사업을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지자체 담당자하고 통화한 결과 25톤의 트럭이 한 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고민에 빠지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량에 있어서는 톤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밀폐용 차량이어야 되고, 밀폐용 덮개를 설치한 차량이든가 또 포장 덮개 설치 차량이라든가 밀폐 차량, 이거는 다시 말해서 폐기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이렇게 그 물건이 흩어질 수가 있고 바람에 날려서 외부로 나뒹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덮개가 있어야 됩니다. 덮개를 덮는 유형에 있어서 아예 밀폐가 된 차량, 이게 좀 제일 비싸겠죠. 그 다음에 밀폐용 덮개 차량은 천장은 안 덮어 있고 이렇게 몸체만 덮개가 있고 그러니까 형태가 있고 위에다가 이제 덮개를 씌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장 덮개 설치 차량, 밀폐 차량, 이런 거는 이제 차량에다가 뭐라 그럴까, 철심이라든가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덮개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덮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찢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장 강도가 500N 이상이어야 되고 또 500N 이상이 넘는다는 시험 성적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밀폐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밀폐용 차량, 밀폐용 덮개 설치 차량, 포장 덮개 설치 차량, 밀폐 차량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이외에 차량의 기능에 따라서 또 압축 압착 차량, 암롤 차량, 탱크롤리 차량, 윙 바디 차량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압축 압착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게 이제 그 폐기물이라는 게 굉장히 부피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눌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 압착 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탱크롤리는 이제 액상을 이동하는, 액체를 이동하는 그런 경우는 탱크롤리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수집 운반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만약에 내가 차량을 많이 구비했다 손치더라도 지자체가 요구하는 차량 대비해서 부족한 게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제가 지정 폐기물이라든가 지정 폐기물 중에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나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수집 운반업이고, 수집 운반업 중에서 건설 폐기물, 또 사업장 폐기물이 이제 가장 쉬운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 또한 그거 중심으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집 운반업에 있어서는 차량이 중요하다는 거, 차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요구되는 차량이 더 많다라고 했을 땐 그걸 구입할 수 있는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는 이민경 행정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력이 있을 때 도전을 하면은 그 조건에 맞게 사무실도 확보하시고 차량도 구비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행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해드린 케이스들도 보면은 차량이 그 당시 저희한테 의뢰할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갖고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보유 차량을 늘리고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관심 갖는 분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허가를 받고 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